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살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추세가 변하고 있는 시장에서 성공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올해 시장 이제 오늘 밤으로 예정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지수 자체로는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수 대비해서 상승한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어제 에코프로 BM이 오늘 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수급 분산이 이어졌고요. 또 어제에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셀트리온 필두로 제약바이오주 고개를 들었고요. 또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소식으로 기계 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도 역시나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보합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한 때 10시 30분경에 좀 조정을 받다가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2,561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비 0.11% 상승한 2,550.64포인트로 2,550선 안착하며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4거래일째 팔자세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하루 매수를 보였던 기관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변동성 큰 금융투자 쪽에서 어제 산만큼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을 이끌었던 이런 에코프로 BM 같은 대형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지수가 크게 밀렸습니다. 어제 대비 0.93% 하락한 890.62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사자세를 이어간 가운데 오늘 외국인도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오늘 961억 원가량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3거래일째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견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어제 대비 3원 50전 오르면서 1,325원 70전으로 종가 기준 연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백승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의 추세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대형주들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코스피 200 대형주 쪽에서 오늘 오랜만에 급등이 좀 나왔던 LG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LG가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도 순위에 이제 올라왔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개인 매수로 출발해서 이제 외국인 매수로 바뀐 그런 장이었거든요. LG가 오늘 장중에만 무려 14% 정도 올랐는데요.
올라간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영국계 투자사인 이제 실체스터가 원래 지분을 이제 3%대를 들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5%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공시를 냈어요. 그래서 영국계 어떤 행동주의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주가 회사의 어떤 그냥 단순히 그냥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입김을 좀 불어 넣을 수도 있고 회사의 경영에 좀 관여를 하는 그런 행동주의 펀드가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 회사의 가치를 또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리고 주주들을 좀 더 생각하는 정책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LG가 시가총액도 상당히 크고 또 LG 그룹에서 사실 배터리 쪽이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이 갈 것이고, 만약에 가전이나 전장이 좋다 그러면 LG 전자가 갈 것인데, 오늘은 이제 그쪽보다는 LG 쪽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 지주사 쪽에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LG의 어떤 자회사 쪽에서 네. 좋은 호재들이 이쪽으로 좀 모였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LG 전자 쪽은 재작년에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최근에 시작하고 있는 주력으로 갖고 있는 로봇이랑 전장 쪽이 좀 주목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근에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나오고 있고, 그리고 LG 화학도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LG 화학에 뭐가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또 LG 화학 쪽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지주사만 좀 저평가됐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보면서 우리 시장이 이제 저평가주들, 그리고 원래 올랐어야 되는데 최근에 에코프로라든지 그런 배터리주들이 가면서 좀 소외됐던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LG의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재료가 있었던 게 네. 지난 3월 10일 날이었죠. 그때 이제 경영권 분쟁 조짐이 좀 보인다고 해서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소송건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저는 오늘 그 부분도 좀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LG를 보게 되면서 우리 시장의 배터리 열풍이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쪽이 어느 쪽일까? 저는 자동차주들이 갈 거라고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좀 드려왔고, 자동차주 쪽으로 흐름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LG도 반응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따 잠시 후 공개드릴 도전상한가 종목도 자동차 모빌리티 섹터에서 한 종목 준비했으니까 오늘 이 종목 놓치셨다면 제가 준비한 종목으로 또 수익 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방송 말미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LG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14% 넘게 급등한 바 있습니다. 영국 투자회사의 주식 보유 소식과 경영권 분쟁 제보가, 그리고 지주사만의 저평가 부분이 재조명되면서 시세 상승 나온 점 말해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화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이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었고, 그쵸. 어제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에코프로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에코프로가 조정을 받는 것이 사실 나쁘지 않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에코프로에만 이제 비중이 많이 쏠려 있거나 에코프로를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 조정이 굉장히 좀 슬프겠지만, 아마 대다수 이제 시장의 수급을 분산이 되어 있는 지금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조정을 받게 됨에 따라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나뉘어서 지수가 떨어짐에도 종목들이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은 오늘 네. 시장 흐름이었거든요. 맞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가 0.93% 정도 밀렸는데, 전반적인 종목의 숫자를 보면요. 네. 상승 종목이 977개고 네. 하락 종목이 523개. 지수가 0.93%가 밀렸는데 이게 웬 말이냐. 그만큼 에코프로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에코프로가 비정상적으로 8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다른 종목들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차 전지가 어떤 거겠습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전기차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자동차 부품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종목은 이제 에코플라스틱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코플라스틱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자동차 내외장용 플라스틱 부품이나 금형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으로 현대차랑 기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굴지 업체들, 현대차, 기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현대모비스까지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코모스와 아이아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영역을 보면요.
고가 23%를 만들어 주었고 단기 급등 영역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 양봉에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이 기간 조정 나올 때 11선이나 21선 보면서 매매를 하면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간에서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이 에코플라스틱 자동차 부품들 쪽으로 오늘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 네. 거래량까지 폭발이 되면서 전일 그리고 오늘까지 단기적으로 약 70% 가까운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수익 구간들 한번 같이 노려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제가 자동차 부품주 3월 달부터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죠. 네. 드디어 2차 전지에서 분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수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에코플라스틱을 꼽아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3월부터 자동차 부품주 꼭 유의 깊게 보자고 계속해서 이야기 주셨는데요. 에코프로의 조정, 시장 전체를 볼 때는 건강한 조정이다. 수급 분산이 확인이 됐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어제 오늘 모두 20% 넘게 나왔고요. 오늘 거래량까지 터진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바이오 제약주 중에 대표 기업인 네. 셀트리온, 네. 그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져왔는데요. 네. 오늘 이 종목도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네. 지금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지난 4월 4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4월 4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기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번에 올라가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방미 일정을 짜면서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을 데려가겠다는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서 새로운 미국 기업들과의 어떤 다리를 연결을 놓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 기업들이랑 같이 뭔가 딜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업보다는 좀 큰 기업 중에서 또 셀트리온이 저는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평가주들을 요즘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까 봤던 LG도 정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종목이었다가 오늘 좀 올라갔던 것처럼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저평가 구간에 있다가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는 지난 2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뭐 신저가 내려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장이 올라가는데 소외됐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올라가는 걸 보니까 정말 화끈하게 오늘 시세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번에 이제 1분기 조만간 실적이 나올 텐데요. 1분기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원래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그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보다는 좀 부실하지만 어떤 미래에 지금 개발 중인 약이 잘 되면은 그동안의 빚을 한 번에 청산할 만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보장이 되는 부분이 네. 주가를 많이 띄웠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램시마 SC 최근에 이제 밀고 있는 셀트리온의 새로운 주력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시장, 미국에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 승인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하반기에 있을 큰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선반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다가 이제 튀는 그런 구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일 모레죠. 금요일부터 미국에서 아마케가 시작이 되는데 네. 이 아마케를 시작으로 또 바이오 제약주들이 많은 관심을 받을 거고요. 또 다가오는 6월 달에도 뭐 바이오 USA, 7월 달에 또 임상 종양학회 이런 것들이 줄 이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배터리주가 무너져서 시장이 좀 주춤하더라도 이런 바이오 제약주들이 바닥에서 좀 받쳐주는 그런 코스닥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 관심 있게 보자는 취지로 오늘 셀트리온 가져왔고요. 셀트리온도 저는 더 갈 것이라 보고 저평가 바이오주들도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 사절단에 바이오 기업 포함 이슈와 함께 또한 발표 예정인 1분기 실적 역시 호실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램시마 SC 4분기 중 북미 승인 예상까지 하반기 큰 재료까지 짚어주셨고요. 바이오주 현재 이제 오르는 구간으로 봐주시면서 14일 그리고 6월, 7월 예정된 관련 학회 앞두고도 긍정적으로 바이오주를 관심 있게 보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더 자세한 정보,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에코플라스틱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도 네.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었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이 종목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에코프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매수하는 거는 이제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는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고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이거를 꼭대기를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흐름을 보면은 차트 잠깐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 종목은 1월달, 2월달까지만 해도 지금 차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그때 2만 원, 만 원, 2만 원 움직인 거는 지금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 13만 원, 이 2월 달에 13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82만 원까지 올랐고요. 82만 원까지 오르는 것도 이번 주에 5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까지 한 번에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떨어진 폭이 16%. 시가총액이 이제 16조예요. 16%가 떨어졌는데 16조.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서 지수가 밀렸지만 오히려 상승 종목들이 더 많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네. 코스닥의 차트 역시 이제 1월 달에 700도 안 됐어요. 670부터 지금 9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없었다면 사실 코스닥 900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하반기가 됐어도 오를까 말까 저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개 종목이 시가총액도 크고 그러면서 2차 전지로 완전히 멱살 잡고 올라가면서 리튬 테마도 형성이 되었고요. 2차 전지 부품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시총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 이 완전히 지수를 견인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은 이제 조정이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매수 접근은 조금 자제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종목 말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2차 전지 부품주 내지는 자동차 부품주 계속 보시면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도전상한가 종목으로도 그런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최근에도 자율주행 쪽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자동차 쪽이 결국에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라간 것 말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 매수해서 기다리면 다들 수익 낼 수 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4월 중순까지 에코프로가 이렇게까지 고가가 될 줄은 사실 예상을 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갔던 부분이고 이제 공매도에 대한 물량도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같이 해봐야 되는 게 사실 외인 기관은 계속 팔고 있었어요. 팔고 있었음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힘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온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폭탄 돌리기에 가깝습니다. 폭탄 돌리기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안티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투자자분들 소중한 투자금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전략들 참고하셔서 꼭 이제 좋은 수익들 다들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같이 소통하시면서 또 2차 전지 부품주들, 안 올라간 자동차 부품주들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오늘 16%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매수 접근은 지양해 보시고요. 2차 전지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저평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더 많은 정보,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이후의 대장 테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제가 이제 무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방송에서도 언급드리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외에 반도체 쪽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고 반도체 부품주들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도 최근 수급이 또 많이 생기면서 네.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뭐 종목들도 이따가 AS 시간에 같이 살펴볼 건데 네.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이후 그의 대장 테마 궁금하다면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또 이런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매매 지속적으로 또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수급 분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후에 대장 테마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백승화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12월에 매수했던 아모그린텍입니다. 월요일 날 나오셔서 AS 주셨는데 전고점 18,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야기해 주시고 바로 그 다음 날인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최고가 19,870원 달성을 했습니다. 아모그린텍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네,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가셨다가 네. 좀 이제 연말 연초에 좀 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종목인데 제 예상대로 잘 갔고요. 제 예상을 이제 넘어선 초과 성과까지 나와서 오늘 이제 저희 노란 톡방에서는 네.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아모그린텍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자동차 배터리 쪽에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그동안 주도를 했으나 이제 꺾이면서 배터리주가 끝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의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배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이제 떨어지는 것이지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의 전망을 굉장히 아직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후발주로서 오늘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일단 저는 마무리를 좀 지을 거고요. 현재 추세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좀 별로였어요. 오늘 윗꼬리가 좀 너무 길게 달려가지고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래도 19,000원, 2만 원 근처까지 갔으면 더 가져왔을 텐데 일단 그런 흐름은 아니라서 저는 혹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고 수익률 기준으로는 37%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 구간에서 정리 잘 하시고 나중에 또 좋은 배터리주들이나 아모그린텍을 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또 공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올해의 실적뿐 아니라 내후년 실적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매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업은 올해 안에 또다시 저런 침체 구간, 급락 구간이 나올 텐데 그 구간을 다시 한번 전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못하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전문가님의 채팅방에서는 오늘 장중에 매도 의견 정리 사인 주셨습니다. 배터리주 너무 급하게 오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제외하고는 추세는 살아있지만 오늘 아모그린텍 경우에는 윗꼬리 응봉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셨다면 역시나 매도로 의견 주셨고 추후에 다시 한번 제 전략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14일에 매수했던 인지컨트롤스 배터리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인데요. 어제도 강세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9,850원 달성을 했고요. 최고가 수익률 7%에 육박한 종목입니다. 인지컨트롤스도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제가 최근에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 목표가를 되게 짧게 드리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다들 이제 요즘 트렌드가 빨리빨리 이제 치고 빠지기를 많이 바라시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목표가를 짧게 잡았었는데 인지컨트롤스가 지난달에 좀 해프닝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가 제때 안 나와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회사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었는데 저는 뭐 그냥 두시면은 어차피 좋아질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예상대로 잘 갔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 기준으로 이제 목표로 잡았었던 것들이 이제 5%의 수익률은 도달을 좀 했고 네. 그때 제가 9,900원이라고 이제 금액으로 정해드린 목표가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9,850원까지 가면서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정리를 좀 했고요. 마무리를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 안 계신 분들은 사인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그때 제시했던 9,900원. 저는 뭐 10,000원 이상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일단 저희는 수익 실현을 좀 했고요. 더 보실 분들은 저는 9,900원 또는 10,000원 시간을 더 두고 보신다면 저는 11,000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인지컨트롤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네. 이 종목이 작년에는 15,000원대였던 종목이고요. 그 재작년에는 29,000원, 거의 3만 원에 가까웠던 주식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 가격은 너무 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짧게 수익 실현했다고 해서 여기가 끝은 아니라는 거,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는 차익 실현했고 더 보실 분들은 10,000원 이상 가져가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인지컨트롤스도 역시나 채팅방에서는 목표가 도달로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아직 보유 중이라며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 구간으로 10,000원, 11,000원 선까지도 시간을 더 두고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월요일 전략주였던 4월 13일 어제 매수했던 KC 코트렐인데요. 탄소 중립 관련 종목으로 매수한 날 11%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KC 코트렐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 종목도 제가 단기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특히 이제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이 네. 좀 단기 성향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C 코트렐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드렸을 때 이미 좀 음봉이 나온 상태여서 요거 다음 날 화요일 날은 좀 이거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싶어가지고 양봉 가능성이 높아서 드렸었고 그때 5% 목표로 드렸었는데 화요일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서 3.8% 갭상승 10%까지 올랐으니까 목표가는 달성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금액으로 정해드린 목표가로서는 한 3,3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추세는 진행 중이고요. 5%라는 단기 목표는 오늘 도달을 했지만 아직 KC 코트렐이라는 종목 탄소 중립으로서의 그런 재료는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보셔도 돼요. 다만 이제 주가가 조금 밀렸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진 차익 실현을 좀 했고요.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뭐 주가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혹시 무너지면 더 사셔도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KC 코트렐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은 저희 노란 톡방에서 기다리시면 제가 전략 드릴 거고요. 3,300원까지는 여전히 열려있는 종목입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KC 코트렐 세 번째 종목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재료는 여전히 남아있기에 아직 보유하셨다면 그대로 홀딩해 주시고 추가 전략 전문가님의 채팅방 들어오시면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1일에 매수했던 현대약품입니다. 지난주 이런 제약바이오주 흐름과 함께 주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약품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요즘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워낙 네.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쪽도 슬슬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대약품이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랑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적자인 바이오제약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현대약품은 그래도 올해 실적이 상당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 회사가 흑자 전환이 돼가지고 올해 실적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약품은 주력 사업이 어떤 탈모약이 있고요. 탈모약, 탈모치료제, 그리고 이제 미에로하이바 같은 그런 이제 음료들 이런 것들이 주력 상품으로 지금 매출을 견인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지고 하면서 현대약품 쪽에서도 수급들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바이오 제약주들을 뭘 사면 좋을까? 이미 올라간 것들. 최근에 암학회 관련 종목들은 다 올랐어요. 그쪽은 이제 일정이 다가왔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제 오르지 않은 것들을 보신다면 저는 현대약품을 여전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약품이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료가 하나 있다면은 치매 치료제 관련 재료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저는 주목을 받는다면은 한번 급등이 세게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추천가에서 매수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금액이니까 요거는 뭐 내일 들어가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드렸던 국전약품도 있죠. 그리고 현대약품도 있죠. 그리고 또 저희 노란톡방에서 오랫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바이오 제약주들이 요즘에 하나 둘씩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들어가지 마시고 오르기 전에 잡아두신다면은 조금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에 딱 적합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약품 오늘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올라가기 직전의 흐름으로 보여서 네. 다시 한번 체크 드렸습니다. 네, 현대약품 주력 상품으로 탈모 치료제나 미에르 화이브 상품이 있습니다. 작년 흑자 전환과 함께 올해도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 제약주에서 좀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치매 치료제 재료가 부각이 될 때 현대약품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고요. 내일도 매수 가능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AS 도와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월 10일에 매수했던 이 TMC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이런 공정유 특수가스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대표님께서 45,000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야기 주셨는데 어제 장중에 16% 급등을 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방금 제가 좀 놀란 게 네. 이제 이거를 저 역시 메모를 잘 해주셔서 네, 또 기억을 맞아요. 하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네. 되게 놀랐다는 건데 네. 45,000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이전까지는 45,000원이 신고가였기 때문에 네. 이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원래는 45,000원이 그동안의 고가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조정받은 영역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밀리는 구간에서는 제가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 기다려봐야 된다. 지금은 반도체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월 중순 이후에 반도체 쪽이 올라오면서 뭐 SFA 반도체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 미래 반도체 등 반도체들 올라올 때 이 종목도 반도체 종목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형성이 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상장했을 때만큼 거래량이 생기지 않았고 지금은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했는데 신규 상장주의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거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제 산 사람만 아니면 이 종목은 물린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열려 있다.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대 38,000원대였거든요. 그리고 아래로 밀릴 때 3만 원 초반대까지도 밀렸습니다. 제가 다시 종목을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시기가 아마 이때쯤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오는 흐름이 아직도 꺾이지 않았고 폭발적인 거래량이 형성이 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분명히 38,000원보다 지금 43,000원은 비싼 구간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업종이 지금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턴어라운드, 바닥을 찍고 주가가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이
제조업체들, 이제 네. 특수가스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2차 전지 간 것에 비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는 2배, 3배 올라간 종목들도 허다하잖아요. 지금 이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별로 없다. 지금 구간에서 매수로서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신고가 돌파, 추가적으로 46,000원, 5만 원 이상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제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략들 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 메모 전략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또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톡방에서 물어보시면은 노란 톡방 오셔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TAMC가 전고가를 돌파했음에도 아직 올라가는 흐름이 꺾이지 않았고 거래량도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추세와 함께 제조업체들 수혜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제 목표가 5만 원 선으로 더 상향해 드렸고요. 지금도 매수 가능한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16일에 매수했던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 19% 급등, 또 종가도 14% 크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모트렉스 추세가 좋은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 종목은 제가 이 슈팅스타 나오면서 네. 2번 추천한 종목이 이 종목밖에 없어요. 네. 한 번 추천하고 매도 자리를 드린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다시 매수 자리가 와서 매수 추천을 2번이나 드렸던 종목이다.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은 오늘 종가가요. 종가상으로는 최고가입니다. 종가상으로 최고가라는 것은 이제 6월 14일 날에 이때 무상증자 이슈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가격이 고가 25,900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시세를 받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 종목은 장 초반에는 좀 밀리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모트렉스가 대장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구글, 애플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삼성이랑 합작한다, 뭐 협력된다 이러면은 또 주가 급등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뉴스가 지금 ATTS에 노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가 갭상승을 만들어 주었고 거래량까지 이제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음봉 하나만 나와도 무조건 매수 위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5,900원 제가 분명히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 16,000원대 말씀을 드렸어요. 16,000원대 제가 2월 달에 이때 말씀드릴 때 이거 무슨 2만 원이야. 의심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2만 원대 왔을 때는 제가 이제 2만 원대 단기적으로 고가다.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당시에 다들 아시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악재가 나오면서 지수가 부러질 때는 이제 매도하자 말씀을 드렸다가 내려오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 네. 그리고 2번이나 추천을 했던 거는 그만큼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거는 웬만하면 제가 이제 매도 리딩 안 드릴 거예요. 매수 위주로만 보시는 게 좋고 단기적인 차익 거래는 하실 수 있겠지만 또 매수할 자리가 나올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하다. 실적도 따라오고 재료까지 풍부한 자율주행 대장주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말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전문가님께서 2번 전략 주신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대장주로 실적도 받쳐주는 기업이고요. 절대로 보유로 강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응봉 나올 시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6일에 매수했던 박셀바이오입니다. 지난주 이런 제약바이오도 추세와 함께 추천 주신 종목으로 좀 바닥 구간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전략 주셨고요. 어제 장중에 9%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이제 재료가 계속해서 아마케 관련해서도 네. 제약바이오 쪽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사실 좀 타이밍을 약간 잃은 것 같아요. 네. 워낙 2차 전지가 그동안 강했었고 이번 주 당장 오늘 이전까지만 해도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달성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조금 주춤했던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바닥 구간입니다. 이 종목은 29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도 8월 달에 10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또 터지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차트 흐름을 보면서 이제 개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카트 치료제, 뭐 백스 이런 이제 박셀바이오의 회사 이제 VAX라고 백스라고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항상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꿈과 희망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꿈과 희망을 먹고 올라가는 종목들인 만큼 항상 기술적으로 손절 라인을 건드렸을 때는 그것에 맞게끔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들을 장기 투자를 하신다? 저는 그걸 권유드리고 싶진 않아요. 웬만하면 제약바이오는 이제 기술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탈한 기준을 좀 이제
아래로 밀렸다. 아니면은 뭐 비중을 많이 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제 좀 약간 검디 난다. 이러시는 분들은 좀 비중을 줄이시고 제약바이오에는 큰 비중을 실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좀 재미를 보시는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게 좋고 제약바이오 외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지금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이 시가총액이 또 큰 종목들이 많거든요. 2차 전지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테마. 제약바이오 쪽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반도체 쪽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 이런 종목들 계속 순환매가 돌 겁니다. 이 순환매 속에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박셀바이오도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저는 5만 원 이상도 열려 있다고 봐요. 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다들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셀바이오 임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여전히 주가는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다 말해주셨습니다. 전략으로는 큰 비중은 넣지 마시고 단기 관점으로 좀 가볍게 5만 원 정도 대응 전략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4일에 매수했던 자동차 부품주 MS 오토텍인데요. 저희가 이제 모델을 뒤집은 종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문가님께서 3월부터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주를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현대차, 기아 강세와 함께 MS 오토텍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8% 넘게 급등을 보였습니다. MS 오토텍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3개 정도 있어요. 네. 원래 이제 현대차, 기아 이 2개가 좀 세고 쌍용차가 이제 약간 뭐 법정인 이제 뭐 파산에 대한 부분도 얘기 나오고 한데 네. 쌍용차 같은 경우도 있었죠. 지금 이제 삼성은 이제 르노 삼성으로 되고 이 4개 정도 크게 보면 4개 정도가 있는데 이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을 하냐 못하냐가 이 자동차 부품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5위 정도,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위, 8위 정도 이 브랜드 인지도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하는 1차 벤더들은 굉장히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2차 전지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자동차 부품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율주행. AI가 한참 강했었잖아요. 네. AI와 자동차가 엮였을 때 자율주행, 운전의 피로감 이런 부분 이야기하면서 자율주행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4월 이렇게 중순까지 와서야 올라갈 줄 좀 몰랐는데 네. 지금 부분을 보면은 그냥 이건 큰 조정에서 이 한 달간의 흐름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고 고가를 갱신을 했잖아요. 연중 고가를 갱신했다. 앞으로 갈 자리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갈 자리가 더 많은 기업이고 제가 추천한 가격보다 22%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따라잡지 마시고요. 음봉 나오면 또 매수해 보세요. 5,500원에서 이 아래 구간은 지속적인 매수 가능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말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의 납품 유무가 이런 실적에 직결된다 말해주셨고요. 현재 MS 오토텍 거래량 실리면서 고가 갱신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만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음봉 나올 시에 유효하다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백승화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도 이제 자동차를 좀 네. 가져왔는데요. 네. 자동차주들이 요즘 그 우리나라 무역 적자 속에서도 유일하게 성장하는 섹터가 자동차 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만 항상 무역 적자가 지금 수개월째 이어지는데 자동차 쪽만 올해 그리고 작년 말부터 계속 성장세를 보여가지고 네.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DIC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 회사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감속기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현대차가 얼마 전에 그 대규모 투자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8년간 전기차 분야에다가 이제 24조 원을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이제 국산화하겠다는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이제 한국의 자동차들이 다 같이 올라갔었죠. 그게 바로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DIC라는 종목도 어제는 좀 조용하다가 이제 오늘
좀 탄력을 받은 모습이라서 약간 후발주로 가는 성향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올라가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미국에 이미 진출을 해서 특히 이제 조지아 쪽이나 네. 캘리포니아 쪽이나 이렇게 이제 부지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 부품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DIC 역시도 이미 미국의 자회사를 통해서 진출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주는 자동차 부품들, 감속기들이 현대기아차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부품 확인됐고 또 GM에 납품되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로 확실하게 잡혀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와 닿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작년에 신사업으로 들어간 게 폐배터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단순히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이제 배터리라는 날개까지 단 상태여서 현 주가는 여전히 싸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단기 투자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목표가 5% 드릴 거고요. 금액적으로는 5,500원 선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시고 아래쪽으로 손절가는 4,500원 이렇게 잡아드릴 거니까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제가 사인 드리는 구간에서 같이 사고팔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IC 자동차 감속기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전략, 이 부품 복산화와 함께 8년간 24조 원가량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대기업 부품 공급하는 매출도 확실한 회사이고요. 또 신사업으로 폐배터리 부분까지 있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500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종목들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네. 그 주도주, 그 주더 테마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종목명을 공개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 부품주이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제가 거듭 강조를 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자율주행 쪽으로도 신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고 연료 탱크 내부에 증발가스 포집 장치 개발을 했던 그런 회사고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추론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자율주행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ADAS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 내용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종목 역시도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이 매집에 대한 움직임들, 거래량 터지고 세력들이 들어온 뒤에 제가 이런 구간에서 내려왔을 때 구름대 아래에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잘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3월달, 4월달에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또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종목에 대한 부분 궁금하시면 8시 방송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오늘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올라갈 자리가 굉장히 많고 이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포착이 되기 때문에 모트렉스, 삼보모터스처럼 제2의, 제3의 이런 자율주행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세요. 올라가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직전에 그 길목을 잡고 있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있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표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이제 15% 정도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랑 손절가는 제 무방에서 또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승화 대표님도 자동차 부품주로 전략을 주셨습니다. 대장주 예상되는 자율주행 쪽 신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바닥 구간 매집을 하면서 움직임이 포착된 종목입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송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백승화 대표님께서 예정 중에 계시죠?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했던 건 누가 뭐라 해도 2차 전지예요. 네. 우리 에코프로가 완전히 멱살 잡고 지수를 900포인트까지 올라놨습니다. 저는 사실 900포인트가 4월 달 중에 올 거라고는 조금 생각을 못했어요. 저 역시도 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것이 이 코스닥의 상승이다. 근데 지수가 올라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따라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수가 밀리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밀려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0.93%, 에코프로가 16% 가까이 밀리면서 밀렸는데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수급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2차 전지 시장 장악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인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말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부품주 꼭 놓치지 말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가 끌어올렸던 시장이었습니다. 수급이 특정 종목에 쏠리면서 격차가 심했던 시장이었지만 이제 수급 분산이 일어나고 차후 테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